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던 버릇으로 그렇죠. 네,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수업 때도요? 계속? 그렇죠. 제가 좀 기다려봐, 잠깐 이따 질문을 해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네네. 기다리는 힘이 부족하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심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의 어휘력을 뿌리부터 좀 다지고요.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이 요즘에 어휘력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휘력의 중요성을 학교 현장, 교실 현장에서 좀 깨닫는 바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휘력이 좀 풍부한 아이랑 좀 부족한 친구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휘하면은 그냥 보통 공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휘력. 네, 네네. 근데 이제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일상생활에서도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쉽게는 뭐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상황이나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소리를 지른다고. 아니면 울던가. 때리던가, 네네. 울던가, 뭐 삐지던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휘력이라고만 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어휘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이제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네, 말로써. 네, 말로써.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좀 어휘력이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네. 기분이 지금 안 좋고 굉장히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때린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라는 것이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상황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어휘력을 많이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독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다 모르는 어휘들이 많다면은 책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더 안 읽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루하니까 책 읽기 싫어. 그러면서 독서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휘력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또 읽으려고 하면은 또 안 읽혀지고. 난관이네요. 그렇죠. 예.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교과 공부죠. 그 교과 공부라는 것은 어휘들이 계속해서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어휘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교과 공부,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이니까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교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교과 공부, 독서, 그리고 생활 전반에 아이의 어휘력이 이만큼 중요하다. 어휘력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 학습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서윤 쌤의 초등 한자 어휘 끝내기 이 책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 학습을 좀 강조해 주신 그 이유와 계기.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강의를 다니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자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자라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쓰고 뭐 그게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와 한자 어휘를 연결시켜 보는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섬세한 의미 파악이에요. 섬세한 의미 파악.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문외한이라는 어휘 아시죠? 네, 문 밖에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 혹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문외한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죠. 뇌가 없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문외한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뜻은 이제 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어린이들도 그렇고 뭐 성인들도 그렇고 영상이나 이런 소리로 접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들으면은 문외한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듣고 짐작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쓰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설사 책을 통해서 접해봤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쑥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문외한이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네, 문외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음성으로 찰나로 들으면 그쵸.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순간적으로 막 더듬어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회 시간에도 오늘은 얘들아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얘들이 침해요? 그 늙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침해 역시 그냥 소리로만 들으면 침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한 어휘를 그냥 소리로 접해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한자를 아예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자랑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는 바깥 외야 문 바깥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 이게 외구나 그래서 문 외한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네네네.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공부를 할 때도 등고선 하면은 그냥 등고선 하고 통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을 등 높을 고 선선 아 높이가 같은 선을 연결한 거야 하면서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교과 개념을 또 통으로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로도 접하다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제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네네.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 박이라는 게 똑똑할 박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했더니 박사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박사? 이거는 똑똑할 박이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글자 한 글자로 나눠서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똑똑할 박 아니고 넓을 박이야. 비슷하긴 해. 넓을 박인데 넓게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의미야.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고. 음성 인식만에서 놓칠 수 있는 뜻의 네. 의미를 한 번씩 그쵸. 더 다듬어가는, 네. 곱씹어보는 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또 연장돼서 두 번째 효과도 맞는데 이제 유추할 수 있는 힘이죠. 네. 네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어휘를 만났으면 이 어휘가 뭐지? 하고 충분히 짐작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던 버릇으로 그렇죠. 네,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수업 때도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좀 기다려봐, 잠깐 있다 질문을 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네네. 이제 기다리는 힘이 부족하다. 어, 왜냐하면 네. 성인인 저도 기다리는 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궁금하면 빨리 검색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검색에서 로딩 걸리면 너무 답답해서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나가가지고 핸드폰 꺼지면 불안하고. 진짜 불안하고 빨리 검색해보고 싶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미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계속 궁금해서 마치 선생님한테 검색하듯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나왔으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내가 배워봤던 한자가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르면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누다 분이라는 걸 만났다라고 하면 이 나눌 분이라는 한자를 옛날에 만났으니까 분해 나누는 거 선분 선에서 이만큼 나뉘어져 있는 거 하고 계속해서 유추할 수 있고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만드는 것까지 그쵸. 아이가 한자 학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한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이냐 조금 학년이 더 높으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도 어떤 어휘로 공부를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글청이라는 한자라고 했을 때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는 청소라는 어휘를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학년이 조금 높으면은 숙청, 청렴 이렇게 역사랑 연결시켜서 네.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계속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공부를 생각을 하거든요. 아들한테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싫어하죠. 맞아요. 엄마 나는 할 일이 지금 6가지나 있는데 한 가지를 또 해야 돼? 이렇게 다른 하면서 것도 조정해야 돼요. 그쵸? 네. 이거는 빼줘, 이거는 줄여줘 막 이러면서 하나를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재는
이제 한 단계에 30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평소에는 안 하고 그냥 방학 때 한 글자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글자. 예, 한 글자만. 아니 그 그러면은 하루에 한 글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예, 그 한 글자에 한자 어휘가 8개씩 있어요. 네. 이 쪽수가 이제 4쪽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4쪽을 뭐 이틀로 나눠가지고 60일로 해도 되고, 뭐 이제 하루에 한 글자를 해도 되고 하면은 한 달이나 2달에 이제 한 단계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 한자 어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언어 감각을 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아, 반드시 한자를 익히려면 이 한자에서 머물지 말고 어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자 공부가 아니라 국어 공부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네네.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 정답 맞아요. 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건 한자를 이제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자 공부가 아니라 어휘 공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자 학습 사례로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한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좀 걱정되는 경우, 아니면 이런 방법이 좀 효과적인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일맥상통이에요. 네, 첫 네네. 번째는 한자의 모양을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좀 권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라고. 예. 예. 획순과 부수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급수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 2, 3 구체적으로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한자의 모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반드시 몰라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한자의 모양을 알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여요. 이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쓰이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건 뜻과 음만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수 시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가 공부한 거 한번 시험 봐보고 싶어. 왜냐면은 요즘엔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없다 보니까 시험을 경험해보고 싶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로 몰입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성공해서 성공했다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면 할 수 있어요. 급수 시험 준비해서 방학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스트레스 받고 할 거 많고 그런데 억지로 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은 지금 시험 봤거든요. 다행히 긍정적인 경우였어요. 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한자에 더 관심을 갖는 좋네요. 계기가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 이 부분에서 더 압박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사례를 평소에 많이 보셨나 봐요. 예를 들면은 얘가 내 싸야 라고 말하면은 아니야 넉사야 뭐 네, 이런 사소한 네, 걸로 네. 이제 이게 정말로 한자의 그렇게 외웠기 의미나, 때문에. 네, 어휘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획순이나 아니면 그 한자에만 머문다.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강조해 주셨던 부분, 섬세한 어휘력 때문에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든 키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난지는 의문이거든요. 네. 이래서 고민인 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운 말이지만은 가정의 문식성이죠. 가족 문식성, 패밀리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언어 환경을 제공을 해주느냐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읽을 자료가 집에 있느냐, 혹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 문식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랑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라는 게 한글을 읽고 쓰면서부터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말을 하고 그거를 들으면서 어휘력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것부터 문해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는 들은 어휘가 많아지면 그 어휘가 문자로 전환이 되고 변환이 되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뭐 책을 통해서든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또 어휘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대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또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걸로 일상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좀 속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가정에는. 네, 오늘 이서연 선생님의 조언이 어휘력을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께 귀하게 유익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